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건너뛰었어서 되게 오랜만에 시창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수업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음정 시창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휴업 기간에 다뤘지만 그냥 이제 바로 소리를 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걸 간과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확한 시창을 위한 성악 기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또 소리 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음정 시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뭐 들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날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냥 이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숨을 이제 들이쉴 때는 어떻게 우리 신체가 변화되게 되고 그다음 날숨일 때는 어떻게 또 신체가 변화되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들숨, 날숨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신체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우리 장기와 또 화살표를 통해서 지금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들숨에서는 등 배 쪽이 골고루 팽창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해 줘야 되겠고, 날숨에서는 우리가 날숨을 쉴 때 이제 그 원리가 우리가 이제 가둬놓은 호흡을 이렇게 밖으로 빼면서 마찰되면서 이제 소리가 이제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근육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서 배음이 없는 짜는 듯한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낼 때는 항상 내 몸에 불편한 부분, 힘이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면서 이제 그래도 시창 연습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이제 내 몸도 변하고 또 이렇게 시창 실력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뭐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선 악보를 보는 자세, 입 모양과 턱 모양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걸 그냥 알면서도 안 지키거나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뭐 목소리의 종류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성, 그리고 두 번째 가성, 세 번째 흉성, 네 번째 육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두성 같은 경우에는 성악이나 뭐 합창, 발성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제 좀 더 공명되는 소리를 내려고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음을 이렇게 가수가 이렇게 내야 될 때 그때 이제 진성으로만 지르는 것보다는 이제 뭐 진성과 가성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높을 때는 가성으로 살짝 이제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내려오면 진성으로 노래를 부른다던가 그러한 이제 기술을 사용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도 뭐 다 어떤 게 가성이고 또 어떻게 가성을 연주하는지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 흉성 같은 경우에는 흉곽의 울림으로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저음 쪽 배음이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저음, 뭐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낮은 음을 소리 내보려고 하면 가슴 쪽이 울리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소리가 흉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에 육성을 많이 사용을 하죠. 말하듯이 이제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대에 울림이 많으나 공명된 소리는 적어서 금속성에 강한 소리가 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생소리, 진성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성을 사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두성을 사용하더라도 노래할 때, 제가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전공이든 간에. 그럴 때에 좋은 이제 팁 중에 하나가 저는 상상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노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이 나갈 텐데, 우선 소리의 방향은 뭐 눈과 눈 사이, 뭐 콧대 그쪽으로 이제 소리가 나간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요. 다음에 공명이 되는 소리, 만약 할 때 이마가 공명이 되는 걸 의식을 하면 좀 더 그 소리의 방향을 신경 쓰게 되면서 공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마 쪽으로 이제 우리가 공명을 더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호흡은 이제 이렇게 위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질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호흡이 같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항상 의식을 하면서 소리 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듯 합니다. 이건 정확한 음정을 위한 정확한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우리가 사실 시창 같은 경우에는 게이름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는데, 노래를 할 때 이 부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좀 이상하게 노래할 수 있거든요. 발음을 이제 말하듯이 발음을 해버리면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게이름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각 모음들을 서로 연결을 하되 게이름 속에서 포함된 모음은 최대한 길게 하고, 초성의 자음은 분명히 발음하면서 종성의 자음은 모음을 최대한 길게 한 후 다음 음정의 초성 직전에 발음하면 정확한 발음을 통해 안정된 가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만약에 네, 지금 뭐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제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신애라는 이름이니까 이거를 노래로 만약에 한다면 신애 이렇게 노래를 하면 안 되고 신애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를 쭉 끌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애 뭐 시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제 발음을 할 때는. 그래서 내로 가기 직전에 시오 그러니까 니은을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노래를 할 때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성악이다. 그러면 성악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그 다음 음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종성에 자음을 붙여주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합창도 할 테니까 기억을 해서 노래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사실 중요해요. 게이름의 발음. 우리가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발음을 함과 동시에 뭐 입안의 공간이라든지 뭐 혀를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제가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도 교과서를 보면서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먼저 도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너무 오물에서 막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사람마다 발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편한 이제 발성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는 뭐 평소엔 괜찮다가 너무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이제 그렇게 더 이제 이렇게 위축되어서 막 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그 모양도 너무 오므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도 이렇게 해서 너무 오므려서 이렇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소리를 편하게 내라 라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혀 뒤쪽 구강 공간을 충분히 열어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뭐 성악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하품하듯이 노래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구강 공간을 많이 연 상태에서 노래하라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구강 공간을 제가 연 게 아닌데, 최대한 또 이제 상상을 하면서 또 신경 쓰면서 소리 내면 도 이렇게 좀 눈을 살짝 치켜뜨고 입안 공간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한 상태에서 좀 준비를 해서 소리를 내면 똑같이 내가 내는 소리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꼈었어요. 자, 그 다음은 레는 이제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그냥 레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탈리아어기 때문에 R 발음을 해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혀끝으로 굴려서 발음한다. 그래서 레 이렇게 굴려서 항상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는 잘 어떻게 그냥 안 굴려서 연습한 것 같기도 한데, 수업 시간에 대학교 가서 시창할 때는 연습할 때도 수업할 때도 그렇고 시험 칠 때도 다 그렇게 발음을 다 지켜서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으니까 항상 레는 레 이렇게 굴려서 소리 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다음 모음에는 입술을 옆으로 벌리고 광대뼈 쪽으로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대로 내가 소리를 낸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레 할 때 소리를 우선 뭐 준비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내가 광대뼈 쪽으로 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마음을 먹고 상상을 하면서 광대 쪽을 신경을 쓰면서 소리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앞으로 나가다가 저는 옆으로 살짝 이렇게 바로 이렇게 광대 쪽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처음에 나갔다가 광대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소리를 내면서 느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되고 안 되고는 또 나중 문제지만, 내가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내 몸이 느끼고 소리 날 때 어떤 소리인지는 내가 인식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실력이 쌓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레도 좀 연습을 하면 좋겠죠. 몸애가 너무 좁거나 눌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구간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레 이게 입술을 에 하다 보면 입술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좀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발음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도 그렇고 레도 그렇고 구강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납작하고 그냥 공간이 없는, 그대로 그냥 이 발음하면 공간이 없죠,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노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를 그대로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에만큼의 구강 공간을 가지고 발음해야지 눌린 소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입안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소리 내기가 쉽지 않다. 제가 미를 최대한 입안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내볼게요. 미
미, 뭐 이런 소리 나겠죠? 최대한 구간 공간 없이 한다면. 그다음에 에만큼 구간 공간을 준다라고 상상하면서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미, 미. 네. 좀 더 공명이 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지 말고 항상 구간 공간을 신경을 쓰면서 도레미 소리를 내면 좋겠고, 뭐 파 같은 경우에는 윗니로 아랫미술을 살짝 물면서 소리 낸다. 그리고 너무 밝아서 튀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목이 살짝 탁 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살짝 파, 파 살짝 머금은 느낌으로 소리 내라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또 이해를 했습니다. 남솔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발음은 솔 발음과 비슷하나 정확히 표현하면 솔에 가깝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은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몸오의 발음은 입술을 너무 오므리거나 막힌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 오므리거나 막힌 소리 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똑같이 구간 공간을 충분히 열어줘야 된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모음을 충분히 길게 하고 받침 리을을 마지막에 발음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오므리고 먼저 막힌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솔, 솔, 이게 좀 오므리고 막힌 소리겠죠? 그다음 최대한 여기서 얘기한 대로 구간 공간 확보하고 모음 길게 하는 거. 솔, 솔. 마지막에 약간 소로 가다가 이렇게 쭉 끌다가 솔, 이렇게 마지막에 막 이렇게 리을을 발음을 해주는 거, 이걸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고 어떤 노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 같은 경우에는 알처럼 굴려서는 안 된다. 다음 너무 밝아서 튀는 소리 나지 않게 밝거나, 그러니까 이거 뭐 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이제 좀 막힌 소리가 나고 공명이 없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라, 라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좀 감싸는 느낌으로 소리 내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시도 솔과 비슷하게 발음할 때는 C가 아니라 C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 했을 때처럼 모음 이를 에만큼의 구간 공간을 가지고 발음해야 된다. 만약에 C도 C 이렇게 구간 공간을 없이 하면 공명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래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목이 이제 소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시니까 도레미파솔라시 할 때 최대한 이제 좀 소리를 시 이렇게 좁히는 게 아니라 시, 광대가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살짝 옆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가볼 텐데요. 음정으로 가볼 건데, 첫 번째는 장단 2, 3도 음정 연습을 할 거예요. 뭐 진도를 많이 나가면 좋기는 할 텐데, 많은 이제 다양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근데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부담되고, 또 제가 또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마음 같아서는 좀 반음까지 하고 싶지만, 오늘 우선은 장단 2, 3도 음정 연습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먼저 제가 처음에 카운트, 뭐 이 박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나 둘 하고 바로 들어가면 좀 너무 급하니까 뭐 하나 둘 시작 이렇게 카운트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주를 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시창의 개념을 잡을 때 시창이라는 건 교사의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 악보를 처음 보고 바로 연주해 보는 게 시창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주에 맞춰서 바로 노래를 한번 해보고요. 게으름, 그 발음 신경 쓰고 발성 신경 써서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할 때는 제가 이제 반주에 노래까지 해서 이제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한 것과 제가 이제 연주한 걸 비교를 해서 내가 어디 틀렸는지 스스로 체크해보고 또 그걸 그리고 과제에 올리면 저도 첫 번째로는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번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하나, 둘, 시작. 자, 1번 문제였어요. 이번에 우리가 연주한 건 장단 2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음정 공부할 때 배웠었잖아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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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오는. 그다음 미파 시도는 장음계에서 3, 4음과 7, 8음은 반음. 그럼 장음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한 번 듣는다고 뭐 다 숙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도에서 레는 그러면 음정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장 2도가 되는 거고요. 다음 그럼 미파는 음정 관계가 어떻게 되죠? 단 2도가 되는 거죠. 나는 좀 생소한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음정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는 반음.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반이에요. 우선은 제가 이제 연주하는 동안은 이걸 봐도 되기는 되는데 이게 이제 태블릿보다 휴대폰이 음질이 나아서 휴대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피아노에 올려놓고 하면 또 소리가 뭐 깨지거나 깔끔하지 않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선은 지금 제가 다른 데 놓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악보는 여러분들이 따로 자신의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 아니면 인쇄를 한 상태로 이제 보고 거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것도 리듬만 바뀌었지 이제 장음계 스케일이죠. 물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우선 그렇지만 얘까지는 그냥 뭐 레부터 레까지 연주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시에 이제 임시표가 내림표가 붙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F 메이저
약간 살짝 전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다시 여기서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가 붙어서 다시 돌아온 거. 사실 이렇게 빨리 전조가 되진 않으니까 이걸 전조라기보다는 잠시 그냥 가져온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약간 반주에서는 살짝 또 임시표 붙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쭉 그냥 여기 악보 보면서 또 임시표는 또 신경을 써주면서 악보 그대로 한번 불러보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하나, 둘, 시작! 자, 여기까지 2번 문제였고, 그 다음 3번 문제는 반주 없죠. 4번 문제도 반주가 없고,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부르는 것보다는 음정 계산을 하고, 이게 장3도의 간격이구나. 내가 장3도를 직접 노래했을 때는 이러한 좀 그 간격이 느껴지고, 그게 이제 몸으로 좀 이렇게 몸과 머리로 같이 이게 인식이 돼야 된다고, 기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3도 간격이기는 3도 음정들이긴 한데 다 같은 3도 음정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 우선 도에서 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3도죠? 장 3도. 레에서 파 같은 경우에는 얘도 장 3도일까요? 아니죠. 단 3도인데 왜 얘 같은 경우에는 단 3도일까요?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저번에도 얘기했었어요. 얘를 만약에 으뜸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으뜸음으로 가정을 한다면 이제 여기에 얘가 도가 되고 얘가 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음계에서는 미가 되려면 여기 샵이 붙어야 되는데 얘는 샵이 안 붙었어. 그러면 지금 원래 도, 미 관계보다 간격이 이제 반음 좁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 3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건 이제 스케일을 외웠을 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냥 이제 또 책에서 주로 설명하는 방법은 장 3도는 사이에 반음이, 그러니까 미파나 시도 중에 하나가 없지만 레와 파 사이에는 반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음정 간격이 반음 좁아져서 단 3도, 짧을 단을 써서 단 3도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단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겠네요. 자, 우선 장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장 3도. 자, 미술 같은 경우에도 얘는 단 3도. 파라 같은 경우에는 장 3도죠. 우선 우리가 도레미를 생각했을 때 도에서 레 온음이고 레에서 미까지 온음이어야지 그게 이제 장음계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레에서 미까지는 온음인데 미에서 파는 반음이니까 단 3도.
왜 이렇게 미솔도 같은 거고, 파, 라 같은 경우에는 파에서 솔, 오는, 솔에서 라, 오는. 그렇기 때문에 장삼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음들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음정 계산을 해야 될까요? 원래 음정 계산은 이런 식으로 절대 나오지 않고, 낮은 음에서 높은 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중요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요한 파트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삼화음, 단삼화음, 감삼화음, 증삼화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이걸 바로 내가 직접 실제적으로 소리를 내보면 더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이걸 노래 불러보는 것도 좋고, 우선 이걸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게 장사마음이고 이게 단사마음이고 이게 감이고 얘가 증사마음인데, 얘네들은 이런 분위기와 또 이런 느낌이 들구나, 또 이런 간격이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몸으로 먼저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장삼화음, 사마음들, 그러니까 장삼화음을 비롯한 사마음을 공부할 때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우선 결론적으로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장사마음, 얘는 단사마음, 얘는 감삼화음, 얘는 증삼화음이거든요. 왜 이렇게 구성이 되냐면, 우선은 장3 플러스 단3 이렇게 조합이 되면 얘는 장삼화음이 되고요. 거꾸로 단3 플러스 장3이 되면 단삼화음이 됩니다. 소리를 들려주면 여러분들 시창을 초균으로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소리는 다음번에. 자, 그 다음에 단삼화음 플러스 단삼. 자, 우선 혹시 얘 같은 경우에는 감삼화음이 되는 거고, 장삼 플러스 장삼 같은 경우에는 증삼화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뭐 이렇게 좀 성질이 다른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뭐 이해를 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차차 천천히 그 원리를 습득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악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정확하게 시창을 해보려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 거랑 비교를 하면 좋겠죠. 근데 좀 어려울 거예요, 뒤로 갈수록. 자, 그 다음에 4번은 또 5번은 반주가 있기 때문에 반주를 쳐주겠습니다. 자, 3박자라서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아까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살짝 악보랑 다르게 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데는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할 건 이걸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끊을 테니까 여기까지 들었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반주한 걸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청하는 걸 이제 녹음을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가 녹음한 걸 듣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